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성적인 대화나 소통이 잘 안 되는 이들이 많습니다. 흔히 독불장군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들과 또 함께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부모님 중에 혹은 또 내 배우자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강박성 성격입니다. 매사에 자기 기준과 원칙만을 주변 사람에게 지나치게 강요합니다. 성취욕이 강하지만 융통성은 부족해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군인이나 교사, 의사, 경찰, 검사, 정치인, 고위 경영자 같은 이런 직업군에서 더 많이 관찰됩니다. 아마도 남들 위해 군림하려는 그런 무의식과 직업 선택이 연관이 있을 겁니다. 사상의학에서는 특히 태양기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고와 경험에 대한 확신과 원칙이 확고불변합니다. 한마디로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죠. 의사 앞에서도 비전문가인 자신이 어줍지 않은 의학 상식으로 다 자가 진단을 해버립니다. 의사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질은 어릴 적 성장 과정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보통은 따뜻한 애착을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서 차갑게 버려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경우입니다. 부모 없이 혼자 성장하면서 눈치 보기와 홀로 서기를 한 경우도 그럴 수 있고요. 부모와 함께 살기는 했지만 부모가 양육에 무관심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형제들과 비교당하거나 열등감이 심한 것도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들의 부부 불화 때문에 자식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했던 그런 성장 환경도 영향이 있습니다. 또 부모의 자녀 훈육 방식에서 과잉 보호나 과잉 통제도 원인이 됩니다. 아이에게 적대적이거나 방관적이며 또는 훈육이 변덕스럽고 일관성이 없었던 경우나 엄격하다 못해서 처벌적이고 폭력적인 훈육과 함께 지나친 책임감과 죄책감을 요구받는 환경도 이런 독불장군 아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뜻한 부모에게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거친 생존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과 불안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세상을 불신과 의심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자신이 안전해진다는 무의식이 각인됩니다. 본인도 평생 힘들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상대방 의지를 꺾고 내 방식대로 하고픈 과정에서 충돌과 갈등이 잦아지기 때문이죠. 만약 내 주변에 이런 독불장군이 있는데 피할 수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호소하는 대학생 A군입니다. 신체적으로는 두통과 가슴 답답증, 만성 피로를 호소합니다. 무엇보다 석연찮은 이유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 결과 아버지와 한 집에서 계속 부딪혀 왔습니다. A군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는 건 아닌데 집에 아버지하고 있다 보면 숨이 탁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 호소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A군이 밤에 잠도 안 와서 자신의 방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불쑥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맨날 휴대폰만 본다는 식으로 그만 휴대폰 좀 치워라 라며 짜증난 투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A군 입장에서는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간혹 연락하는 친구와 카톡을 하거나 뉴스 읽는 그런 용도로 휴대폰을 쓰는 건데 아버지는 휴대폰을 끼고 산다며 역정을 낸 겁니다. A군은 일단 말없이 치웠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왜 민기적거리면서 치우냐며 아버지가 좀 곱게 말하면 잘 들으라며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노발대발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A군이 식사 중에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 계속 캑캑거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함께 식사하던 아버지는 갑자기 사내 자식이 그런 걸로 나약하게 구냐며 엄살이 이렇게 많으니까 학교 생활도 힘들지라며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A군은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책기가 생겨버렸습니다. 밥을 안 먹고 싶었지만 또 밥을 안 먹고 가면 그것 때문에 큰 소리를 치실까봐 꾹꾹 참으면서 먹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휴일에 어린 사촌들이 놀러 왔을 때입니다. A군은 함께 그림을 그려주며 놀았다고 합니다. 사촌이 해바라기를 그리는데 또 노랗게만 칠하지 않고 붉은색도 써가면서 알록달록하게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 그림을 보고서는 아니 애가 해바라기를 노랗게 그리도록 해야지 왜 빨간색이 들어가게 너는 내버려 두냐라며 A군에게 또 한 소리를 하더랍니다. A군은 순간 자기 방어를 하느라 사진도 아니고 그림인데 빨간색이 좀 들어가면 어때요? 라고 자기 생각을 말한 거죠. 그러자 아버지는 네가 자파 빨갱이냐라며 더 심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왜 이럴까요? 자신은 어려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참고 견뎌서 오늘날 이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자식은 딱 보니까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그만큼 노력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자신의 기준인 겁니다. 생선가시 하나 걸렸다고 사내 자식이 캑캑거리냐? 나는 생선 먹고 싶어도 구경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런 마음인 거죠. 아버지 자신의 지난 고생스러웠던 삶과 아들의 삶을 늘 비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자기 기준만큼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도리어 더 답답해하는 거죠. 반면 A군은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저런 독불장군식 소통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아버지는 바뀌질 않습니다. 내 입장을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그냥 우울하고 불안 속에 갇혀 지내왔던 겁니다. 아버지가 안 바뀌면 탈출구는 도저히 없는 걸까요? 사실 A군과 유사한 상황이 제법 많습니다. 내 배우자가 이렇다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인격을 직접 바꾸는 일은 언제나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답답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겨 먹게 된 나름의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다만 그로 인해 내가 더 고통스럽다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이 고민보다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빠져나올까 하는 문제가 당장 내가 더 집중하고 풀어야 할 숙제인 겁니다. 어떤 탈출법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과함을 일일이 지적해서 직접 고칠 비법은 제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A군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과 대응 방식을 조금 달리하다 보면 아버지도 조금씩 달라질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A군이 아버지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야 합니다. 독불장군을 개선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생겨 먹은 것이라는 인정이 돼야 됩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심의 정답을 전달한다고 그들의 인격이 바뀔까요? 안 바뀐다는 겁니다. 둘째, 안 바뀔 사람은 안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A군은 아버지한테 경제적으로 아직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 누구조차고 지금 함께 사는 겁니까? 바로 A군, 나조차고 함께 사는 겁니다. 밖에서 혼자 알바하면서 독립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생지옥이 아니라 그나마 혼자 독립해서 사는 것보다는 덜 힘들자고 내가 선택한 거라는 상황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취직해서 혼자 살 수 있다면 그때 아버지 도움 없이 아버지 덜 보고 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건 결국 나조차고 내가 한 선택이라는 관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 집에, 즉 도망칠 수 없는 일종의 사각의 링 위에 아버지와 A군이 서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링 밖으로 아예 도망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지금 현재로선 링 밖은 더 힘들 것 같아서 링 안에 있기로 한 거죠. 그런데 A군은 링 안에서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은데 아버지는 계속 A군을 향해서 상처 주는 펀치를 날린다는 겁니다. A군도 펀치를 휘두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A군은 아직 라이트급이고 아버지는 헤비급이죠. 같이 한 대씩 주고받으면 A군만 상처를 더 받고 KO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A군은 아버지 펀치를 그대로 다 맞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꾹꾹 참느라고 우울증이 생긴 겁니다. 방법은 없을까요? 링 위에서 요리조리 피하고 열심히 도망쳐야 합니다. 아버지가 다가오면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펀치를 휘두르면 아래로 고개를 숙여버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요? A군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톡불 장군의 심리를 A군이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는 척박한 환경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이는 곧 죽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런 무의식적 불안이 강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냥 상대를 괴롭히고 상처 주자고 독불 장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옳음을 늘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휴대폰 치우라 해서 A군이 치웠는데도 아버지는 왜 성질을 버럭 더 냈을까요? 이때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뭘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A군이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A군이 휴대폰을 치우긴 했는데 뭔가 못마땅한 표정이 있었겠죠. 이건 아버지 지시가 틀렸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선 자신이 군대로 치면 최고 상관인 겁니다. 그리고 자식은 쫄병이란 관점이죠. 군대 상관이 뭐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쫄병이 가져오기는 했지만 마뜩찮은 표정으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갖다 주면 어떨까요? 장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윗사람이다, 내가 옳다라는 인정과 예우를 갖춰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A군도 독불 장군인 아버지가 틀렸다는 그런 생각만 고집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걸어오면 자신도 모르게 적대적인 감정과 불편한 표정이 언행에서 묻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선 내가 이 자식을 이렇게 힘들게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너는 지금 내 말대로 안 해? 표정이 영 똥 씹은 표정이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은 치웠어도 또 다른 걸로 시비를 계속 걸어서 자기 화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휴대폰의 과다 사용이 본질이 아닌 겁니다. A군 입장에서는 위장 전술을 좀 써야 합니다. A군 마음에 진심으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까지는 안 생겨도 그냥 군대 상관처럼 예우는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저런 아버지 성격을 무조건 참는 힘을 키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기만 하면 오히려 더 큰 병이 생깁니다. 대신 피해가는 요령을 터득하자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가오면 오히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먼저 더 따뜻하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했지 라고 하면 다시 그래도 출출하시면 뭐 간식이라도 좀 사다 드릴까요? 라고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아버지가 옳고 당신을 떠받들어 주겠다는데 여기다 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역정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고 들어와서 A군이 만약에 방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대뜸 왜 맨날 첫날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냐라며 역정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러긴 힘들다는 거죠. 아버지의 옳음을 인정해주고 예우를 갖춰주면 아버지의 불안과 경계심도 덜해집니다. 그로 A군이 공격당할 일도 줄면 결국 A군도 좋은 일이겠죠. 무조건 참고 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도 환경적 어려움을 잘 피하면서 이용하는 거죠. 대학 교수 중에는, 직장 상사 중에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을 수 있죠. 국영수만 공부가 아니라 이런 독불 장군과 함께 살아가는 법 또한 공부가 필요한 것이겠죠.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이었습니다.